2023년 대한민국 서울 외곽의 신설훈련소. 푸른 잔디밭 위로 각 잡힌 건물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나는 이민호. 갓 20살이 대학생이었다. 예술학도인 내게 군대는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다. 어색한 군복을 입고 훈련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야, 너 똑바로 안 걸어?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움찔했다. 고개를 돌리니 험상궂은 얼굴의 조교가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첫날이 시작되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나를 쳐다봤다. 그 중에는 김지수도 있었다. 지수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먼저 말을 걸어준 덕분에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괜찮아? 군대가 다 그렇지 뭐. 금방 적응될 거야. 지수의 따뜻한 말에 어색하게 웃었다. 2층 침대와 낡은 관무람이 놓인 생활관은 삭막했다. 짐을 풀고 있는데 누군가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신병, 너 그림 좀 그리냐? 돌아보니 팔뚝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 박찬열이었다. 그는 이미 훈련소 내에서 악명 높은 선임이었다. 조금 그립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내 얼굴이나 하나 그려봐. 아주 멋있게 말이야. 찬열은 비웃음을 흘리며 사라졌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며칠 후 나는 찬열의 초상화를 그려야 했다. 그것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야,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찬열은 그림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찬열은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는 거야. 알겠어? 그날 이후 찬열의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식사 시간에는 밥을 빨리 먹으라고 윽박 지르고 밤에는 잠을 못 자게 기타를 쳤다. 찬열은 기타 실력이 뛰어났지만 그 소리는 우리에게 고문이었다. 야, 너희들, 내가 연주하는 동안 깨어있으면 죽을 줄 알아. 찬열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연주를 들어야 했다. 하루는 찬열이 종교를 모독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했다. 야, 너희들, 신앙심이 깊은 척하지 마. 다 가짜야. 찬열은 비웃으며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억지로 따라 불렀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지수는 내게 말했다. 민호야, 우리 이러고만 있을 순 없어. 뭐라도 해야 해.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찬열은 교묘하게 규정을 피해 괴롭혔고 간부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우리는 몰래 찬열의 만행을 적어 신고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너희들, 지금 누구를 모함하는 거야? 박찬열 상병은 모범적인 군인이야. 소대장은 오히려 우리를 꾸짖었다. 절망적이었다. 4959자, 4959자. 나는 몰래 스케치북에 찬열의 만행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은 나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림 속에서 찬열은 우스꽝스러운 괴물이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밤, 찬열은 또다시 기타를 들었다. 그의 연주는 더욱 광폭해졌다. 나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서 찬열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다. 그때 지수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민호야, 저거 봐. 지수가 가리킨 곳에는 찬열이 다른 소대 신병을 괴롭히고 있었다. 찬열은 신병의 머리를 물이 가득 찬 대야에 억지로 집어넣고 있었다. 숨 참기 연습이다. 못 참으면 죽는 거야. 찬열은 낄낄거렸다. 신병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모두 얼어붙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최진우 중대장이었다. 중대장은 훈련소에서 가장 엄격하지만 공정한 간부였다. 찬열은 당황한 듯 신병을 놓아주었다. 중대장님, 이건 그냥 훈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열은 뻔뻔하게 변명했다. 중대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훈련? 이게 훈련이라고? 당장 따라와. 중대장은 찬열을 끌고 갔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다음날 훈련소는 발칵 뒤집혔다. 찬열의 만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중대장은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았다. 너희들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관한 것도 잘못이야. 중대장은 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찬열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중대장을 헌병대에 고발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중대장이 저를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찬열은 거짓 진술서를 썼다. 그의 뻔뻔함에 모두 경악했다. 하지만 찬열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대장은 침착하게 대응했고 진실은 밝혀졌다. 결국 찬열은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건 전역을 몇 달 앞둔 어느 날이었다. 지수와 나는 텅 빈 생활관에 앉아 있었다. 이제 끝났어. 나는 중얼거렸다. 지수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찬열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텅 빈 훈련소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훈련소는 평화로웠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나는 그림 위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기억할 것이다. 4085자, 9044자. 시간이 흘러 나는 전역했다. 민간인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들을 보면 불안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수를 만났다. 지수는 밝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민호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잘 지내. 이제 곧 결혼해. 지수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나는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와 헤어진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스케치북을 펼쳤다. 나는 텅 빈 훈련소를 다시 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림 속 훈련소에 사람들을 채워 넣었다. 지수, 최 중대장,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얼굴을 그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과거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속에서 얻은 소중한 인연들도 있었다. 나는 그림 위에 다시 글씨를 적었다.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갈 것이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맑은 하늘 아래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찬열을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증오하며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캔버스에는 군대에서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찬열의 악행, 동료들의 고통, 그리고 나의 무력함. 하지만 그림을 그릴수록 나는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다. 군대 내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나의 그림은 전시회에 걸렸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어느 날 전시회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나의 그림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혹시 이 그림을 그린 분이십니까?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박찬열의 아버지입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염치도 없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찬열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전시회를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나는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4347자, 13391자. 시간이 흘러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나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낯선 곳에서 온 것이었다. 이민호 씨에게 저는 당신의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박찬열이었다. 저는 군대에서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찬열의 편지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변화에 놀랐다. 그리고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나는 찬열에게 답장을 썼다. 박찬열 씨에게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과거는 잊을 수 없지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찬열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찬열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찬열의 초상화를 완성했다. 그림 속 찬열은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찬열에게 보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찬열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변화에 기뻤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그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그림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믿는다. 4006자, 17397자.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었다. 나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김지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지수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밝고 쾌활했다. 민호야, 우리 동창회 하는데 너도 올 거지? 동창회? 응, 훈련소 동기들 모이는 거야. 최 중대장님도 오신대. 나는 잠시 망설였다. 훈련소 동기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왠지 두려웠다. 하지만 지수의 밝은 목소리에 나는 결국 가기로 결심했다. 동창회 날, 나는 오랜만에 훈련소 동기들을 만났다. 모두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중대장님도 오셨다. 중대장님은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민호, 자네 그림 잘 보고 있네. 아주 훌륭해. 중대장님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감사 인사를 드렸다. 동창회는 즐거웠다.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겼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혹시 박찬열 소식 아는 사람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두 침묵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나 얼마 전에 찬열이 만났어. 그는 나의 훈련소 동기 중 한 명이었다. 찬열이 지금은 작은 공방에서 가구 만들고 있대.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 나는 놀랐다. 찬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찬열이가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나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찬열의 진심이 느껴졌다. 동창회가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찬열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 속 찬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림 위에 글씨를 적었다.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나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의 그림은 더욱 밝고 희망자졌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그림은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그림이 세상에 작은 빛을 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